허지원,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챕터 12.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미래가 아니다. 사는 게 실제로 녹록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열의 한둘은 간절히 바라왔던 것이고, 나머지 8이나 9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일어나 버리는 일들입니다. 일반 인구의 스트레스 수준이 실제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의존성은 우리를 더 지치게 합니다. 마음을 비우려 하다가도 타인과의 관계나 역할에 몰두하여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생각으로 애를 쓰거나, 특히 다양한 형태의 실패와 좌절을 맞닥뜨렸을 때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질척거리기도 합니다. 이미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때로는 자신의 행동에 온전히 책임을 지고 기꺼이 외로움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때조차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 타인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마저 기만합니다. 비난할 대상이건 구원의 손길을 뻗어줄 사람이건 그가 누가 되었든 자신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당면한 문제에 당당히 맞서기보다는 어떻게든 모면하려다 보니 결국 장기적으로는 외부 환경에 대한 의존성은 높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다른 사람 없이는 모든 것이 곤란합니다. 이래서는 어쩌다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혼자 자유롭게 즐겁기 어렵습니다. 이런 행동 패턴이 아무 맥락 없이 시작되진 않습니다. 오랜 시간 거절, 비난, 무시의 경험들로 인해 부정적인 자기 개념이 장기 기억으로 차곡차곡 저장되다 보면 다행스럽게 타고났던 우수한 지적 자원이나 우연한 기회 덕분에 잘 버티던 사람도 운 나쁘게 닥친 갑작스러운 문제 상황에 금세 마음이 와들와들 떨리고 걷잡을 수 없는 불안이 시작됩니다. 잘 포장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이미지에 위협이 되는 부정적인 사건과 애매한 상황을 본인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합니다. 나름 그렇게나 애를 써왔는데 내가 왜 이런 일까지 감당해야 하나 싶은 억울함 탓에 이런저런 신체 증상들마저 나타나고, 때론 이를 스스로 화병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과 같은 자기 개념이나 표상이 손상될까 우려하는 마음의 밑바닥에는 자기 안의 싸움도 한몫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피해의식과 방어 태세가 높아집니다. 살다 보면 외부의 피드백들이 가만히 잘 있는 나를 자꾸만 툭툭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이상적 자아에 한참 못 미치는 현실적 자아를 발견하게 되면 머릿속에서는 이런저런 실패 장면이 그려지고 불쾌감과 당혹감이 치솟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안 해서 못하는 것이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상황이 좀 그래서 그냥 안 할래요.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지지를 요구하며 하소연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야기는 불행함과 억울감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그런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은 점점 더 피해자 역할, 을의 위치를 공고히 합니다. 자신의 문제나 결함이 수면 위로 떠올라 그렇잖아도 위태로운 이미지가 더 큰 위험에 처하기 전에, 또는 가상의 가해자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이쪽에서 먼저 박해받는 자의 역할을 취하여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소한 사건들의 불쾌감을 드러내고 억울해하는 것에 총량이 제한된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가는 이후의 삶이 실제로 억울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단편들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게 하지 마세요. 5년 후의 시점에서 지금을 돌아봤을 때 내 억울함을 하소연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지, 아니면 그 시간에 뭐라도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게 될지 냉정히 살펴야 합니다. 설령 나를 좌절시킨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 해도 내가 그 고약한 대상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 어느새 은밀하게 나에게 침투해서 작동하고 있는 외부 귀인의 패턴을 재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너 때문에 나는 아직 불행해. 너만 아니었으면 과 같은 자동적인 이미지들과 말들과 감정들이 당신을 관통하든 스쳐 지나가든 그저 흘러가도록 두어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얼마쯤 거리를 두고 자기 자신을 관주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한때 내 안에 떠올랐음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런 감정들을 억지로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을 억제하려 할수록 그 생각은 더 강력한 힘을 얻는다는 사고 억제의 반동 효과는 이런 수용 기법의 큰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불필요한 자존심과 의존성으로 뒤엉켜 본인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고 부정적 감정에 압도되어 있는 당신이 신경 써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상적인 자기상을 세심히 파악해서 그 중에 판타지 수준의 목표는 잘 찾아 떠나보내야 합니다. 당신의 자기 지각이나 미래 예측이 지금 약간 잘못 설정되어 있어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자기를 설정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중요하겠지만 사실 굳이 설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높은 성취를 이룬다면 그건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그런 성취가 없다고 해도 당신의 가치가 내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또한 이상적 자아를 설정해 두었다면 그것이 현실의 자아와 언젠가는 수렴되기를 바라며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아니면 말고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꾸만 살피며 타인의 성과에 불편해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 사람은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이라거나 원가족만 아니면 자신이 지금 이렇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자기 앞에 놓인 상황이 불공평하다거나 하는 당신 자신만의 생각을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는 생각이 얼마나 쓸모없는 인지적 자원의 낭비인지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제부터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그리고 바꿀 필요가 있는 것과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을 이성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0대 후반이 넘어서까지 어린 시절 자신을 학대한 원가족에게 분노를 토로하고 있을 가치가 없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성인인 당신이 당신의 보호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 해주는 사람들이 부재하다며 고질적인 외부 규인 패턴이 고착화되기 쉬우니 이 문제를 함께 다뤄줄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나 부정적인 피드백들이 자기를 질투해서 나오는 것이라 스스로를 응원하고 정신승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 주변에서도 보호자들도 네가 너무 잘나서 그렇다며 모든 상황에 항상 그런 식으로 다독이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피해자 역할에 몰입한 당신의 자아를 계속해서 기괴하게 가꿔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옆에서 단 한 명이라도 지금은 억울해하기보다는 너를 들여다봐야 할 때라며 담담하게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타인의 탓이라면 지금은 일단 힘을 키울 일이고 누구의 탓도 아니라면 이제 그 꼬인 생각들은 들여다보아야 하며
나의 탓이라면 그때부터 내 성장의 발판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미래가 아닙니다.